안녕하세요, 나이스뱅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학세권 그리고 역세권 또 브랜드를 다 갖춘 아파트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담보대출 한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세권과 역세권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는 2018년 2월에 준공이 됐으며 현재 5년차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3149세대 총 3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고층은 35층까지 형성이 돼 있고 주차 대수는 1.2대 정도, 세대당 1.2대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롯데건설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자,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의 전망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야경이 이렇게 시티뷰로 해서 멋지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건물이 이 주변에는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황연산하고 이 주변에는 가리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황연산과 이어지는 이 광활하게 뻥 뚫린 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연 롯데캐슬 조경을 한번 보면 요 안에 이렇게 조경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경도 잘 형성되어 있고 3000세대를 품은 대단지 브랜드 명칭 롯데캐슬에 걸맞게 조경이 상당히 좋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단지 중앙광장에는 폭포와 함께 입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와 파라솔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을 방불케 한다고 합니다. 자, 커뮤니티 시설을 보시면 아파트 단지에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헬스장, 사우나, 골프장, 놀이방, 도서관, 독서실 등 기본적인 시설 외에도 손님들을 위한 연회실과 게스트룸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 시설은 1단지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단지하고는 선호도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지도 앞동의 경우에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이 더 좋다 보니 시세가 1단지 앞동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교통 상황을 한번 보면 역세권 아파트인 만큼 바로 앞에 목골역이 자리 잡고 있어서 도보 5분이면 충분하고요. 안쪽에 있는 동까지 합치면 지하철까지 약 500m 전후로 보시고 도보 10분 이내에 지하철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버스는 대연고개, 남구청 후문, 남구청, 연포초등학교 정류장이 모두 가까운 데 있고 15개가 넘는 버스 노선이 있으며 목적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차를 이용하실 때도 광안대교하고 황영터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해운대와 서면 등으로 중심지에 이동하기가 매우 편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권으로는 입점된 가게가 상당히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정문과 후문의 상가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문 근방에 더마트 대연점으로 해서 큰 마트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대연역 너머에 위치한 경성대, 부경대, 대학로 상권, 경성대와 부경대를 바로 차로 하면은 5분 이내 거리니까 걸어서도 조금 갈 수 있다, 도보로도. 그러나 요 상권들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군으로 보면은 이 아파트는 초품화 입지, 물론 주변 학군이 매우 많아서 학세권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연포초등학교는 대연 6동 주민센터와 부산 남구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정문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도보로 2분 거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연포초등학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주변에 자리 잡은 학군을 보시면 이렇게 대연중학교, 그리고 해연중학교, 중앙고등학교, 그리고 부산 해남학교, 그리고 부산공업고등학교 해서 도보 8분에서 14분 거리에 이 학교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정문을 기준으로 도보 20분과 그리고 자차 5분 정도 거리에 UN 기념공원과 평화공원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UN하고 평화거리, 공원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까운데 산책하기도 좋고, 그리고 반려견
요즘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같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잘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행공원 옆에 부산문화회관, 대극장과 중국장, 또한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까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같이 즐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출은, 시세랑 대출은 어느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수는, 레전드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평수도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25평 정도 보시면 6억 2,750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3평과 34평 기준으로 보면 7억 9천에서 8억 500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 또 보시면 큰 평수는 또 뒤로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33평 기준으로 보면은 7억 9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생애 최초로 목적을 하시면 80%까지 해서 최대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 목적으로 하면은 50% 요 조정 구역이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3억 9,500에서 4억 1천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입 목적이 아니고 소유하신 분들, 생활 안전 자금 목적으로, 경기도 또 많이 어렵고 물가도 많이 상승을 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생활 안전 자금 목적으로 조금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최대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자라든지 소상공인 사업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 사업자분들은 사업자금 목적으로도 대출이 많이 필요하신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요 아파트 부분으로 해서 최대 80에서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80%를 하게 되면은 6억 3,200에서 6억 4,400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대 90%까지도 대출이 가능한데 90%는 7억 1,100이지만 90%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좀 더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대부분 80% 전후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요 80% 정도 하게 되면은 금리는 5% 초반, 또 저렴한 거는 특판으로 나와서 저렴한 거는 4% 후반까지도 80%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요즘은 금리가 좀 더 올라간 시기다 보니까 이 또한 조금 지나면 금리가 약간 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올라가더라도 5% 초중반 정도 선에서 80%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 대출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드리지만, 사업자 대출은 기존에 우리 가계대출과는 달리 DSR과 그리고 DTI, 또한 다주택자 이분들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DSR이 초과가 되든 DTI가 초과가 되든 다주택자이시든 간에 상관없이 사업자금 목적은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가계대출로는 안 되지만 사업자금 목적으로 해서 사업자 대출로는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은 후순위도 가능한데요. 후순위 또한 최대 80에서 90% 정도까지 해서 앞에 내가 지금 3년 전, 2년 전 이렇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2% 후반에서 3% 초반 요 금리로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 금리가 이제 조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상환하고 새로 받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필요한 자금만큼 후순위 대출로 해서 사업자금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3,200 정도라고 한다면 내가 앞에 대출을 만약에 4억 정도 받고 있다. 그러면 한 2억 3천 정도 범위가 안에 남기 때문에 그 금액만 후순위로 대출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선순위 저금리는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대출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39평, 46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9평은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46평은 12억 7천까지 해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내가 사업자 목적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뒷부분에 보시면 이 P2P 대출, 이 부분이 P2P 대출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계자금 대출로 했을 때 DSR이나 DTI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자금 목적 또한 DSR이나 DTI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대출이 안 돼서 내가 대출 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P2P 대출은 거기에 대한 규제에서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 대출로서 받으시면 좀 유익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금리가 다소 높다라는 거, 사업자금 대출보다도 금리가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인이나 뭐 가족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기가 상당히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P2P 대출은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큰 금액을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금리고요. 앞에 저금리로서 선순위를 사용을 하시고 내가 필요한 금액을 후순위로서 대출을 하면은 좀 더 이용하기가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카드론이라든지 뭐 급하시면 뭐 카드론을 가장 많이 아마 쓰실 건데 그런 부분들은 소액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을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급하게 내가 목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P2P 대출을 활용을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가 조금 소금액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신용대출 또한 한도가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는 100%까지만 신용대출이 가능했지만 연봉의 100%까지 가능했지만 지금은 연봉의 200% 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300%도 될 수가 있고 400%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내가 필요하시다면 간편하게 신용대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단순히 은행에서 고지해둔 한도 금리만 볼 것이 아니고 내 조건에 실제 맞는 대출이 어떤 금융사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자금 활용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은행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렇게 은행 몇 군데만 알아보면은 금리가 대부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쉽게 대출을 알아볼 수 있겠지만 이 금융은 범위가 원체 넓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아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각 금융사의 또 지점마다 금리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본 데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 금융기관에 잘 아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또한 저희 나이스뱅크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작은 계획을 잡으시는 또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뱅크였습니다.